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장애인고용공단 자소서 항목 분석입니다. 조금 늦게 올리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빨리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조금 늦은 만큼 빨리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소서 항목 분석인데 이 부분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경력기술서나 경험기술서, 경력을 기술할 경우 또는 경험을 기술할 경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인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이나 경험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이것도 40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순서대로 이게 있다라는 건 반드시 이 순서대로 써주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써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직무 영역은 난 무엇이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직무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경력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경험기술서도 똑같습니다. 활동 내용, 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조직을 소개하고요. 거기에 대한 조직의 목표를 얘기를 하고 활동에서의 역할과 활동 결과,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로 넘어갈게요. 자소서로 가서 아래 두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둘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쓰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취한 일 중 자랑할 만한 일은 무엇이냐, 후회했던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일, 이거 쓸 때 보통 1번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 낸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 이건 내가 어떤 일을 자랑스러워 하는지, 어떤 분야를 자랑스러워 하는지, 이거 본인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살펴보다 보면 장애인 고용공단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소서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소서 항목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절대 쓰면 안 되는 소재가 있죠. 저요, 다이어트 했어요. 안 됩니다. 몸 만들기 했어요. 여행 가서 무엇인가 느꼈어요. 이런 것들도 안 돼요. 미라클 모닝 했어요. 이건 본인은 뿌듯한데 절대 쓰면 안 되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예요. 나는 뭐 적게 먹었고 몸을 만들었고, 이건 너무 힘든 거죠 사실. 알아요. 힘들지만 절대 쓰면 안 되는 소재입니다. 공공기관 인턴도 쓰기 힘든 소재죠. 왜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여기에서 무엇인가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턴은 좀 쓰기 힘든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썼을 때 좀 좋을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인턴을 한 내용을 쓴다면 사기업에서 좀 힘들게 무엇인가를 해서 많이 배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컨벤션 회사에서 행사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냈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했다, 중요한 건 뭐냐? 했던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이루었다.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또는 팀 과제나 전 직장도 나쁘지 않아요. 팀 과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목표를 좀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잡아서 성공한 사례들을 쓰시면 훨씬 더 좋고요. 전 직장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 자랑할 만한 일, 성취감을 내가 얼마만큼 얻었느냐의 내용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후회한 일은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서 후회한 일은 뭘까요? 대부분 가장 후회한 일은 대인관계를 잘못했거나 또는 자기 관리를 잘못했거나 조직위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대인관계나 자기관리,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되죠. 나는 대인관계를 잘못했어. 대인관계를 잘못했어. 오해를 불러일으켰어. 이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래서 난 후회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대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했어. 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 몸이 안 좋은 걸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했어? 라는 거죠. 또는 조직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게 좀 후회가 돼. 그냥 갈등이 처음부터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갈등이 좀 심각했어. 그래서 나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함이 기계적일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해서 나는 좀 더 투명하게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투명하게 이런 일을 처리했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잘 쓴 자소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2번. 자신이 타인에 비해 차별화된 점과 이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제가 이거는 뭐를 많이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역량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기술서를 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직무기술서를 보면은 직업 상담과 취업 알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취업 알선. 그랬을 때 이런 재활직업 상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취업 프로그램 운영 기술이라든지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구인 구직자의 심리 및 행동 분석 능력이 기술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을 해봤겠습니까? 특히나 이쪽과 관련된 학과가 아니거나 이쪽과 관련된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이걸 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태도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다른 쪽에서는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태도, 주의 깊은 관찰 태도, 경청과 공감 태도, 적극적인 라포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들인 거죠. 상호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잘한다. 라든지 경청과 공감의 자세라든지 정보 탐색을 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관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가 되느냐? 바로 차별화된 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깊은 관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나는 이런 관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관찰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떠냐 하면은 지식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왜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의 깊은 관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지식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넓혀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게 경청과 공감 태도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인 리액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적극적 리액션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공감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호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래 두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가장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잘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신이 속했던 조직 안에서 일을 같이 하기 어려웠던 사람의 유형이에요. 또는 일을 하기 좋았던 사람의 유형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에서, 여기에서 가치관은 튀진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들 보편적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 윤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나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뢰는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는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좀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럴 수 있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영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절대 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유형을 싫어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즉,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과의 관계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일 못해요가 아니에요.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어야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일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노력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내용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기 좋았던 사람. 이거는 사실 3-1번하고 같은 얘기예요. 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는 약속과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기가 좋아요. 그 이유는 일을 할 때마다 서로에 대한 상호 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비언어적 동의를 하고 일이 잘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하기 좋았던 사람의 유형,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적을 때 그런 사례들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4번이에요. 마지막 4번. 이거는 제가 자소서 강의할 때마다 얘기했던 거. 자소서 올려드릴 때마다 얘기했었어요. 어려운 일을 끝까지 수행해내어 성공했다. 어려운 일이다. 자원이 부족한 일이더라. 시간, 예산이 부족했는데 난 극복했어요.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또는 시간, 예산 등이 부족해서 이걸 결국은 뭐 하지 못했어요. 극복하지 못했어. 예를 들어서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극복하지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극복하지 못했고 이걸 발판 삼아서 내가 어떤 노하우를 가졌어요. 반드시 실패한 것은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실패해도 돼. 상관없다고요. 실패해도 되지만 반드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소서 항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자소서 4번 항목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이 돼서 꼭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 테니까요. 요즘에 좋아요, 구독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